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동남에서 무역실무 강의를 맡게 된 안준호 관세사라고 하고요. 일단은 제 소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작년에 합격을 했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저는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고, 뭐, 생각하시기에 30기라면 뭐 얼마 안 됐는데 왜 강의를 벌써 시작하고 있는 건지 뭐 의문점 드실 텐데, 저는 다른 학원 분들하고 다르게 좀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게 최근에 합격한 강사분이 많지 않거든요. 뭐 예전에 뭐 신민호 원사님도 당연히 뭐 훌륭하신 분이지만 좀 기술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뭐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합격했으니까 뭐 다른 그분들에 비해서 이제 깊이라고 하면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업 목적에 맞게 최대한 수험생의 입장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거고, 일단은 지금 다 귀중한 시간 내셔가지고 이게 오신 건데 시간이랑 돈 들어간 거 절대로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저기 잘 보이시나요? 예, JHAN 골뱅이 tyrodis.co.kr인데 여기 메일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바로는 답변을 못 해드려도 뭐 빠르게 뭐 수험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 괜찮고요.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오늘 첫 강의다 보니까 지금 일단 2차 과목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무역 실무라는 과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같은 경우에는 뭐 1차를 뭐 이번에 2차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 뭐 따로 공부를 하셨다가 또 기회 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1차랑은 다르게 2차 같은 경우에는 먼저 팁을 드리자면,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뭐 2차 합격 수기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합격 수기를 보시면 합격생들의 그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수험 기간 내내 나는 술을 한 모금도 안 먹었다, 진짜 공부만 했다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뭐 진짜 뭐 시간 딱 정해서 뭐 네 과목 다 공부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과 좀 다르게 저는 뭐 일주일에 꼭 한두 번씩은 놀았고요. 예. 꼭 뭐 나중에 1월 넘어가면 모의고사를 보실 텐데, 그때 되면 이제 일주일 내내 시험 준비를 하고 뭐 주말에 시험 보는 날에는 좀 쉬고 또 순전하고 또 다음 또 시작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일단은 뭐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거는 뭐 남들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 공부 스타일이 맞고, 그리고 나는 하루에 공부를 얼마 정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하세요. 예, 지금 뭐 9월이면은 뭐 당장 내년에 뭐 7월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1년도 안 남았으니까. 뭐 1차를 합격하고 2차 유예생이라고 해도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최대한 이걸 가장 빨리 파악한 사람이 그만큼 더 효과적인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더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신을 파악하시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좀 넓게 보면 지금 9월부터 7월까지라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달별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뭐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뭐 9월, 10월 이런 강의 듣고 11월, 12월 뭐 정리하고 뭐 이렇게 진행해도 되고, 뭐 1월 달 되면은 뭐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의고사를 이제 다 보기 시작하거든요. 뭐 그게 학원 그 커리큘럼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꼭 내가 거기 맞춰 가야겠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예, 본인이 그냥 거기 맞출 수 있으면 맞춰서 가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좀 힘들 것 같다. 난 다른 게 나을 것 같다. 하시면 그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공부 뭐 계획 나온 김에 방법 말씀드리자면 되게 말이 많아요. 여기저기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목차노트를 꼭 만들어라. 스터디를 꼭 해라.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하나의 방법인 거지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스터디를 저도 해봤었는데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적인 측면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 공부 외적으로는 이제 친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서로 힘들 때 의지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5명이 스터디를 했었는데 4명이 합격을 했어요. 한 명은 이제 올해 시험 봤고 그렇게 했던 것도 다 이제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그리고 너무 스터디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냥 딱 모의고사 보는 날 당일날 와서 끝난 것 정리하고 저희는 평가 위주로 했었는데 평가 사례 보면서 이제 다시 토론하고 그렇게 한 4시간 정도 하고 집에 갔어요. 예, 뭐 따로 술 마신 것도 없었고 그럼 가끔씩 밥 먹고 뭐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면 좀 이렇게 다시 다독거려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뭐 다른 분들은 스터디를 진짜 뭐 막 하루 내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계속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뭐 어떤 방법이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이 파악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그차 잘 보이시나요? 이게 생활이라고 쓴 건데 일단 수험생이니까 수험생들은 좀 제 생각에는 되게 그 생활 패턴을 되게 단순화시켜야 돼요. 정말로 막 아까 뭐 가끔씩 씻는 건 할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공부를 오늘 이거 분량을 정했는데 이걸 다 못 채우고 또 다음 달은 또 더 많이 하고 또 다음 날은 적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딱 꾸준하게 만약에 하루에 내가 뭐 8시간 하기로 했다. 그럼 뭐 아니면 8시간 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량으로 잡았을 때 정한 분량이 있으면 그것만큼은 꼭 지키고 그리고 뭐 좀 다른 유혹에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험생 할 때는 솔직히 외롭거든요. 외롭고 좀 힘들고 한데 뭐 연락 뭐 자주 하던 친구들 연락 좀 덜해도 합격하시면 먼저 연락이 와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떠나서 그냥 좀 이번만큼 좀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이제 좀 기회가 온 거잖아요. 예.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집중을 하시면 나중에 그만큼 보답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4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림 그리기라고 썼는데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제 생각에 1차 같은 경우에는 좀 틀린 그림 찾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뭐 그림이 있는데 이 중에 잘못된 점이 있는 거 그걸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게 답을 고르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을 봤을 때 그거를 이제 틀린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똑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뭐 똑같이라 말은 그렇지만 알아볼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을 예를 들었을 때 사람을 그리라고 했을 때 머리가 있고 뭐 팔 있고 다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 이게 뭐 꼭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라고 그렸는데 남들이 봤을 때 이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그림을 그린 거죠. 마찬가지예요. 2차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은 출제자가 의도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뭐 사람을 그려라 라고 수험생들한테 이제 요구를 했는데 수험생들이 자기 생각을 하죠. 나는 사람을 그렸어. 근데 똑같이 사람을 그려도 어떤 사람은 뭐 머리 쪽에 더 집중을 해서 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는 작게 하고 몸통을 크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문제를 내고 똑같이 답안을 기술해도 다 답안이 다릅니다. 예. 출제자가 봤을 때는 뭐 다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의도한 건 이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면 여기는 그만큼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감점이 되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머리를 사람 얼굴을 더 잘 그려, 남도 잘 그린다고 해서 그걸 그리면 안 됩니다. 초자는 뭐 전체적인 조화를 더 중요시했으면은 꼭 거기 맞춰서 내가 뭐 이 부분을 잘 알고 이 부분을 잘 몰라.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많이 쓰고 여기를 적게 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체가 이렇게 균형이 잡힐 수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더 저희 책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어떤 출제자가 뭐에 대해서 기술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를 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출제자 의도를 파악을 해야겠죠. 이 사람이 뭘 묻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리고 자기 생각했을 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출제자가 어떤 거에 중점을 뒀겠다는 생각이 들은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더 집중을 기술을 하되 나머지 부분도 다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답안을 구성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냥 냅다 문제가 봤는데 내가 외웠던 거야. 나 잘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이미 쓰다 보면 이제 분명히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잘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넘겨버리죠. 결국에 이제 답안지 받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전 수험생을 할 때 그 가장 크게 잡아놓은 게 있어요. 공부는 할 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자. 왜냐면 저희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같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몇 년씩 공부를 하고 나는 뭐 짧게 하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시험이고 그 절대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2차는 내가 이만큼만 투자된 시간만 있으면 그 시간만 넘어서면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그 절대량만 채워주면 그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합격생들 보면은 뭐 요즘에는 3년차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합격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유예생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유예생이라고 하면은 그 시간은 다 채워진 거예요. 절대적인 시간은 채워져 있고 이제 그 나머지 싸움에서 얼마나 더 잘 했는지가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더 합격을 많이 해야겠죠. 근데 꼭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뭐 저희 기수만 봐도 뭐 7년 공부한 사람도 있었고요. 예, 뭐 더 4년, 뭐 5년 한 사람도 있었고. 그만큼 딱 공부를 할 때 이 생각을 좀 가지고 가세요. 효율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그날 수업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거를 그날 바로 봤어요. 그러니까 본다는 게 앉아서 뭐 막 책을 펴가지고 막 쓰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뭐 무역계약의 성립 부분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저 뭐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오늘 수업 들었던 게 성립 부분을 배웠고 성립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 아, 여기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기술하면 되겠다까지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는 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복습을 좀 중요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까지 이제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아직 깊게 안 했잖아요. 예, 지금 처음 시작한 단계이고 하니까 내용이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최대한 익숙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뭐 용어 같은 것도 생소한 것도 많을 거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는데 한번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딱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잘 몰라도 다시 한 번 더 읽다 보면 이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아까 이거랑도 좀 겹치는 게 있는데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게 자기를 자신 파악을 잘 하고 방법을 잘 세우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사람이 스터디를 막 나 좋다 그러더라. 목차 노트가 좋다 그러더라. 그래서 꼭 나도 그걸 만들어야지라고 시작하면은 이미 하다 보면 나중에 알아요. 이게 잘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시간 낭비거든요. 그만큼. 예,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수험생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런 기본이 있으면 여기에서 살을 붙이지 말고 점점 이렇게 깎아 내리세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 있죠. 아까 불필요한 것들, 뭐 아까 예를 들었던 유혹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딱 기본 정해진 틀 안에서 최대한 이걸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인가 싶어요. 수업 목적. 여러분들은 지금 뭐 대학교 강의를 들은 게 아니죠. 그냥 수험생이고 내년에 7월에 있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이걸 뭐 깊게 심도 있게 공부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정말로 수험 딱 목적에 맞게 내가 7월까지 공부를 했을 때 내년에 합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옆길로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하다 보면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논문도 막 찾아보고 그래요. 막 논문 가져와서 막 서로 막 봅니다. 이거 나올 것 같다고. 그리고 이거 꼭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나중에 시험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나오는 경우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논문치로 문제 나오면 다 못 씁니다. 이걸 내가 잘 쓰겠다고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본에 충실하게 딱 해놓고 논문이 나와도 그냥 기본적인 거 쓰면은 기본 점수를 받고 가요. 예.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2차 접근하는 방법을 드렸고 이제 무역 실무 과목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써도 다 아시겠죠? 숲, 나무 하는 게 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역 실무라는 과목은 좀 다른 과목과 다르게 뭐냐면 관세법, 관세율표, 뭐 평가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관세법은 법이라는 게 있죠. 법, 시행령, 규칙, 규칙이 있고 상품학도 마찬가지예요. 관세율표도 보면은 뭐 주, 호, 뭐 이거 다 나와 있죠. 부주, 뭐 류주, 호의 용어 딱 기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똑같이 외우죠. 공부를 하는 그 내용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가도 마찬가지고 평가도 뭐 관세법에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관세법이 있는 거고 그리고 고시 내용도 마찬가지고 협약도 마찬가지예요. 협약은 좀 덜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다 정해 똑같은 걸 공부를 한다 이거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내용을 이제 쓰라고 했을 때 누가 더 자세히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그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그게 별로 없죠. 뭐 정해진 거로 그러면은 뭐 협약 같은 거, 뭐 규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누구나 정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그 외적인 거 있잖아요. 뭐 론적인 부분을 보면은 뭐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약간은 뭐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뭐 틀린 건 없겠지만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 범위도 많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숲 나무라는 건 뭐냐면은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또 실무 같은 경우에는 다 이게 과정도 연결돼 있어요.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무역 계약을 크게 봤을 때 성립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걸 이행하는 과정이 있고 이행하고 나면 종료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저희 전체 책 내용 전체가 이겁니다. 이걸 다룬 거예요. 계약이 성립됐을 때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이 있고 뭐 이행하는 과정에는 뭐 말씀드리면 뭐 운송하는 과정이 있고 운송하다 보면은 운송하는 기간 동안 이제 위험이 도사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험을 부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제를 하게 되죠. 여기는 셀러 입장이 될 거고 여기선 바이어 입장이 될 거죠. 이런 과정이 있고 그걸 이행했을 때 종료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크게 보면 이게 다예요. 실무는. 네. 각 론별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간단하죠. 이게 실무 끝입니다. 끝이라고 말은 그렇지만 뭐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이게 숲이라고 볼 수 있죠.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고 여기를 좀 더 이렇게 들어와서 보다 보면은 성립이라는 과정에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걸 거치게 되고 그 안에 또 규칙 협약들이 있죠. 뭐 CISG, 인코텀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운송도 마찬가지예요. 운송도 가면은 이게 다 규칙들 다 있습니다. 뭐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규칙 다 있고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결제 나뉠 수 있죠. 신용장이 있고 추심 있고 뭐 기타 방법도 있고 송금도 있고 각 그 방법을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들어와서 보는 건데,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 과정이고 좀 더 들어와서 보면 이런 과정들이 있고 이런 과정을 다룬 그 국제적으로 다룬 그 협약 같은 게 이게 있고 이 내용을 또 깊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리고 실무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청약이라는 그 딱 파트를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를 할 때 여기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공부를 하다가 한번 나와서 보세요. 저 요즘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하잖아요. 이렇게 봤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보면은 이게 전체로 봤을 때는 성립이라는 과정 중에 하나구나. 그리고 청약을 하고 성립되면 나중에 이행이라는 과정을 거치겠구나.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잘 파악을 하고 어떤 이게 여기 이 부분을 공부할 때에도 이거랑 이쪽도 이게 연관될 수 있겠구나. 왜냐면 나중에 결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UCP 쪽 가도 다 운송 서류, 보험 서류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잘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기본에 가장 충실해야 돼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실무에서 기본이라 그러면은 뭐 일단 각각 대한 뭐 파트를 다 알고 있어야 될 거고 뭐 깊게 모르더라도 알고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CISJ 이코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낸 사람 봤을 때 이거랑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답이 정해져 있다는 이겁니다. 딱 봤을 때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누가 더 이제 이해를 잘하고 더 이렇게 맞게끔 썼는지 그게 포인트거든요. 나는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기술을 했어요. 근데 점수가 잘 안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런 경우, 그게 그런 경우입니다. 난 내가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해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이해한 분이 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자고 말씀드리고 다른 과목은 뭐 암기를 많이 해요. 뭐 암기 중요한 과목이고 실무도 암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으로 봤을 때 암기보다는 이해가 더 가깝지 않을까. 예. 왜냐면은 뭐 정해진 답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해한 바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를 잘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답안을 기술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잠깐 페이지 넘겨서요. 550페이지 봐보시겠어요? 이게 기출됐던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은 1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말하는 게 비교 설명 나왔고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한계성을 각 제시하고 신용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를 봤을 때 정해진 답이 있나요? 없죠. 뭐 협약처럼 이런 게 막 그 내용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암기해서 쓰는 거라기보다는 당연히 뭐 평소에 뭐 책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도 있는데 그게 다 답이 아니에요. 그걸 썼다고 해서 이게 나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각각 평소에도 이제 이런 뭐 예를 들면은 뭐 추심 결제 방법, 조건들 이거 한 번 더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신용위험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책에 있는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좀 드물어요. 왜냐면은 정해진 법 체계를 외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체계를 잘 외우고 있으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근데 실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딱 이걸 이만큼 외우고 이걸 기술해 보시고 이런 게 아니고 딱 이 문제처럼 그냥 한계점이 뭘까? 그리고 이제 뭐 위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은 자기가 생각해보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런 것도 될 것 같고, 저거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으면 다 기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에요. 이해를 위주로 하라는 게 내가 이해한 걸 가지고 답안을 기술하면 그게 잘못된 이해라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위한 걸 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렇게 답안 기술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 아니야? 뭐 강사분이 보기가 아무래도 더 수업 목적에 맞는 거 있는데 꼭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항상 정리를 해놓고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암기를 막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역 실무 공부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이런 것들은 암기를 많이 해놔야죠. 똑같이 하면 좋은데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를 당연히 하긴 하는데 이해를 더 많이 해서 그냥 내 논리를 가지고 딱 기술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계성이라고 썼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까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딱 어떠한 부분을 공부했을 때 이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과도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그리고 무역 실무라는 거는 보면은 그거 포함되는 거 아시죠?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거래법. 그 내용도 다 이렇게 포함이 되고 또 넓게 보면은 뭐 관세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역 실무라는 과목 자체를 되게 딱 이것만 공부해야지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이랑도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굳이 시간 내서 막 정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다가 이런 부분은 뭐 관세법 말했던 여기랑 좀 연관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고 확인 한번 받으시고요. 이렇게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거 같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확인해주고 그런 검증을 거치면 그게 훌륭한 답안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무역실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외무역법하고 외국환거래법 썼죠. 이걸 왜 썼냐면은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은 그냥 기본만 깔고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시험 보시면은 막상 여기 잘 쓴 사람 별로 없어요. 준비를 많이 해본 사람 별로 없고. 그래서 항상 노리는 게 뭐 4점에서 6점 정도 받으면 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무라는 과목은 되게 양이 많거든요. 양이 많은데 대외랑 외국환거래법은 뭐 전체로 봐서는 양이 많을 수 있겠지만 법이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 내용만 좀 잘 알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점수 얻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면 2차 같은 경우에는 저태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다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쓰면 그만큼 점수를 더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외랑 외국환거래법이 약간 좀 지금 생각하면은 좀 막막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뭐 딱 책 보고 다른 건 보지 마시고 법이랑 시행령만이라 좀 보세요. 법, 시행령. 예, 그걸 보시면 나중에 출제된 거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규정에서 많이 안 나오거든요. 법, 시행령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계속 좀 익숙하게 뭐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남들보다는 좀 더 집중을 해서 하면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시험 봤을 때 무역 실무 50점짜리를 잘 못 썼어요. 근데 대외랑 외국환거래법은 되게 잘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점수가 만회가 된 것 같아요. 만회. 그리고 평소에 모의사를 볼 때도 대외랑 외국환거래법 잘 쓰게 되면 내가 좀 무역 실무를 잘 못 써도 점수 잘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만큼 점수 얻기가 쉬우니까. 무역 실무 다른 거 보면 막 내가 잘 쓴 줄 알았는데 점수 잘 안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나만 잘 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썼고 다른 사람 잘 썼으니까 뭐 그만큼 점수 얻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대외랑 애국한 거래법은 내가 좀 잘 쓰면 옆에 사람 잘 못 쓰고 다른 사람 아직 준비도 안 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 공부하시기 전에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꼭 짚어보고 하세요. 아까 그 뒤쪽에 보시면은 다 제가 기출문제 이게 다 실어놨으니까 이거 보시면은 잠깐 한번 보실게요. 550페이지인가요? 뒤쪽에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그 기출된 문제를 보면 보통 이제 목차를 암기해서 쓰는 거는 약간 옛날식이 됐고요. 요즘에는 딱 목차를 예를 들면은 하나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목차를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찝어줍니다. 예를 들면은 550페이지에서 2번 문제 보실게요. 2번 문제 보면은 번호가 다 매겨져 있죠.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전체를 쓰라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목차로 나왔을 때 어떻게 이걸 기술하고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굳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전체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목차를 다 외우는 것보다는 그 주어진 목차 안에서 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좀 간과하는 게 있는데 한 번 기출했던 문제는 다음에 안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뭐 예를 들면은 작년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오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년 그 전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뭐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비슷하게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공 준비를 한 사람이라면 뭐 별로 그래 나왔구나 하고 뭐 쓸 수가 있는데 그냥 이거 배제한 사람들은 아예 너무 당황합니다. 참 문제 받자마자 이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시험 볼 때 너무 당황을 한 게 있으니까 잘 풀기 어려워요. 집중이 잘 안 되고 되게 당황해서 이거 잘 모르니까 제끼고 되게 불안해지거든요. 시간 쫓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때를 시험 문제 공부할 때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오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에 나온 게 있으면 올해는 안 나오더라도 조금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뭐 깊게는 아니라도 좀 이렇게 보고 가세요. 절대로 어떤 공부하실 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빼놓고 가면 안 됩니다. 1차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답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 거다 보니까 이걸 아예 모르면은 아예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알고 가야 돼요. 기본이라도 다 이렇게 내용은 다 깊게는 몰라도 대충 알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무역 실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논문을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논문은 절대로 저는 따로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진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논문을 보는 거는 계속 공부 범위를 이렇게 넓혀가는 겁니다. 원래 딱 주어진 그 범위만 가지고도 집중을 못 하는데 다 암기를 못 하는데 이해를 못 했는데 또 새로운 논문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진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뭐 논문 같은 경우에 뭐 제가 뭐 강의 준비하다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것만 좀 보라고 이건 좀 보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준비를 하지 마세요. 뭐 다른 수험생들이 뭐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이거 꼭 봐야 될 것 같아. 이거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시험 가면 안 나와요. 예,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도 자기도 잘 못 써요. 왜냐면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따로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기본서 있잖아요. 기본서를 가지고 최대한 거기 집중을 해서 내가 이것만이라도 다 이해를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분명히 시험 보실 때 딱히 모르는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이거 모르는 문제 나오면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르는 겁니다. 2차는 상대평가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거 남이 모르면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대신 그건 있어요. 많은 사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알아야 저 점수를 잘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이해를 많이 하고 더 잘 쓸 수 있어 라고 하면 더 잘하게 돼요. 예. 아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남들은 그냥 내용만 대충 이해하고 기술했는데 나는 이게 어떤 조항에서 이런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었고 포인트가 어디 있어서 그걸 기술했다. 그런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중에 시험 보고 온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하죠. 나 잘 쓴 것 같아. 근데 시험 결과 받아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진짜.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시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무역실무라는 과목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게, 2차 무역실무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되게 양도 많고, 어디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강사가 하는 역할이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좀 수험생들의 공부하는 그 방향, 이렇게 범위라고 그럴까요? 범위를 좀 줄여주고, 그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해서 알려주고, 이것만큼 꼭 알고 가자. 이해도 좀 시켜주고. 그게 제 할 역할이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좀 잘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얼마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수업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 그 앞 페이지에서 6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6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출제 경향 분석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 공부하시기 전에 항상 이런 거를 이렇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보시면은 어디서 출제가 많이 됐었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는 제 2편이랑 3편 쪽에 치중을 더해서 1편, 4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책을 따로 공부하셨을 때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다. 그러면은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잘 넘겨버리고 2편, 3편에 집중을 많이 할게요. 여기 집중을 해서 시간도 투자를 많이 해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좀 더 깊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 수업을 들으실 때 예습을 안 하셔도 괜찮은데 수업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수업 듣기 한 10분 전에 와서 오늘 부분이 어디라는 것 좀 알고 가세요.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우는 부분이 무역계 성립 부분이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있잖아요. 그림 생각해 보시고 성립이 말했던 이 부분을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거구나 정도만 알고 오시고, 수업 듣고 나서 복습하시고 또 다음에 오셨을 때 저번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따로 앉아가지고 계속 막 안 쓰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계속 상기를 시키는 연습을 하세요. 공부할 때. 좀 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있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잊혀질만 하면 다시 또 이렇게 또 보면은 또 이렇게 기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꾸준히 막 계속 달달 외우는 것보다 한번 생각해 봤다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까먹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보고 또 좀 기억이 남죠.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났어요. 또 한번 까먹었던 때좀 돼서 다시 한번 보고. 그럼 이게 좀 상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계속 하루에 4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한번 1시간 보고 또 좀 더 있어서 또 1시간 보고 또 1시간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자기 방법이 다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부했던 거를 상기시킬 수 있게. 오늘 예를 들면은 오늘 어떤 부분을 배웠는데 지금 이걸 4시간 공부하는 것보다는 한번 1시간 한번 공부해보고 좀 더 있어서 내가 아까 공부한 게 뭐였지? 생각 한번 해보시고 상기해보시고 이러이러한 내용 공부했었구나. 좀 더 들어가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내용도 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공부할 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분 쉬시고요. 일단 제가 앞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